네, 뜨거운 이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지만 정치권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문 대통령의 추석 메시지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전날인데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KTX 타고 대전에서. 왔고요. 다시 또 내려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추석 메시지 내놓은 건 다 들으셨을 거고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또 깜짝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화 인터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듣지는 못하고 올라오는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이 내용을 알아서 듣긴 했는데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저는 개그맨 안윤상 씨가 성대모사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진짜 대통령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디오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추석 메시지 보면요. 보름달처럼 공평한 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 임명할 때도 본인이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 대통령의 마음은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마음을 100%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생긴 거죠. 양 진영이 말 그대로 정말 건곤일척의 진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 제도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변질됐고 또 느닷없는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 속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책임을 물을 위법행위는 직접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그 말씀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께는 송구하지만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신의 마음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검찰을 탓한 게 아니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함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개혁을 또 강조했고 오늘 공평한 어떤 세상을 소망한다는 말씀까지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 국면을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의지까지를 다 담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대전역에서 시민분들이랑 인사 나누는 사진을 제가 이미 봤습니다. 이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얘기 같은 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죠. 제가 며칠 동안 지역에 이제 명절 때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주민들을 만나고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며칠간 이렇게 샅샅이 다 민심도 들었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초기부터 정말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양 진영 대 진영으로 확연하게 구분돼서 마치 나라를 걸듯한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는 분대로 결집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요구 또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안 된다.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보통 결말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화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임명을 일단 하기는 했는데 임명 이후에도 지금 좀 시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요. 앞으로의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질문하실 게 많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는데 앞으로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관은 장관의 일,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조국하면 당연히 검찰개혁의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검찰의 일은 또 검찰의 일,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동시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이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표현 같기도 합니다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 달라. 거듭 말이 잘 안 되네요. 다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 부연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은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종전 두 분의 양진영의 패널들 말씀하시는 걸 너무나 180도 다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물론 최종적인 관건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있죠. 저는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적어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현재의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현재의 법무부는 그러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거냐? 지금 패스트트랙을 법안을 태워놨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냥 팔짱 끼고 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에서 야당의 논리 중에 검찰을 많이 끌고 갑니다. 검찰 사람들. 검사들을 많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실제 반대한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음속으로는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뭐 이런 논리들 끌고 들어가는데 조국 장관으로서는 우리 한 2천여 명의 검사들 그리고 검찰총장을 위시한 그 많은 간부들을 정말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 조직이 새로운 조직 문화로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거고요. 추진단의 인권국장, 민변의 사무처장을 했던 분, 인권의식이 투철한 분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검찰은 인권을 중시하는, 즉 그냥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게 상당 부분 수사권을 준다면 그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며 인권을 옹호하는 수사였는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였는지를 보는 검찰의 위상을 아마 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좀 법무부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겠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거세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듣고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상 최악의 후한무치 정권입니다.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볼 줄 모르는 아나무인 정권입니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가 열린 첫 국무회의, 조국 장관이란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하고 함께 판사 출신의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데 기술은 저보다 한 기수 미칩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배운 헌법과 법률과 제가 배운 것은 좀 달라요. 제가 배운 것이 정치 정도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장관 후보자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관이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장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정도로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야 본인 뭐 자녀 문제도 지금 많이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하시겠죠. 저분은 심기가 편하실 때도 좀 세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더 불편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하고는 좋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저 말씀은 좀 많이 수위가 좀 높았다. 수위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지금 연휴 지나면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 반응은 좀 어떨까요? 아이고 될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 될 일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통계를 봤는데 지금 8월달 이 취업자 증가 수가 45만 명입니다. 지난 89년 이래로 고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이래로 실업률이 가장 낮아요. 즉 경기 지표의 전제가 되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드디어 제조업이 서서히
이 불을 붙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을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민생에 정말 초당적으로 야당이 협력하고 어떻게 좀 살리자. 아무튼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권력 노름인데 그렇게 끝까지 장애투쟁을 하고 마치 조국 장관 한 분의 문제로 이 나라가 무슨 절단이 날 것처럼 결단이 날 것처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득점을 절대 야당이 얻어갈 수 없다. 왜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왜 변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성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당장 내년도 예산안 다음 달에 네. 심사해야 되고 지금 민생법안 말씀하신 것도 야당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봉합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조국 장관 임명 전 한참 전에도 야당이 협조했습니까? 항상 바깥에 있었고요. 올해처럼 제가 이렇게 저는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에도 많이 머무르고 했지만 올해처럼 국회에 덜 가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하겠죠. 뭐 야당이니까 저는 뭐 반대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경제를 늘 걱정한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뭘 또 한다. 국감을 완전히 또 조국 제2의 청문회를 또 한다. 저는 그거 국민들이 결코 점수 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 무슨 해임 건의안 문제도 민주평화당이나 또 거기서 뛰쳐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대한정치연대. 그분들 뭐 다 찬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수사가 없으면 야당이 큰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그러나 수사가 정광석화처럼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을 지금 야당도 지금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맡겨놓고 야당은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민생을 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다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국 장관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간부들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뺀 특별수사단을 꾸리자라는 아이디어, 제안을 냈다. 근데 이게 또 좀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 없는 얘기로 끝났죠. 글쎄요, 뭐 선이냐 악이냐. 선이기 때문에 저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선이기 때문에 저게 거절되는 겁니다. 악의로 만약에 정말 야무지게 정말 무슨 작전하듯이 서로 무슨 기획을 해서 뭐 장관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법무부는 본청입니다. 부서입니다. 부처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외청입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법제적으로. 그럼 마음 먹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감독권을 발송하면 그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법률에 의한 거니까. 뭐 김호수 차관께서 그러셨다는데 결국은 뭐 거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은 총장과 장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어떤 또 부처와 청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거절당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묻힐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다 알게 됐고 안 묻힙니다, 절대로. 공개가 묻힐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작전하듯이 완전히 기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의 차원에서 한번 뭐 영어로 말하면 프로포즈를 했다가 뭐 거절당한 거. 근데 이게 공개된 것 자체가 검찰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약간 검찰과 법무부 안의 힘겨루기가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박가영 앵커님 힘겨루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미 뭐 한 달은 아니군요. 한 보름 됐나요? 지금 수사 시작된 지? 뭐 그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검찰은 검찰의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할 수도 있었어요. 좀 뭐 우려스럽지 않냐, 뭐 이렇게 할 말씀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장관은 장관의 일. 그렇게 힘겨루기 하면서 가는 게 민주적 통제고 민주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친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니 좀 멀리서 이렇게 눈을 마주쳐도 서로 인사하고 있으니까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적인 친분을 떠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이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인지 뭐 포스트 논문인지 굉장히 어려워서 제1저자로 등극이 됐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교할 일이 아니고 다르다. 아주 공부를 잘한 아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실험하는데 그 서울대 의대 모 교수님 그 실험실의 도움을 받은 그렇게 그 얘기를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큰 힘이죠. 큰 도움을 받은 거죠.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이 자녀의 문제는 무한대의 부모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으로 지금 몰아붙였지 않았습니까? 그 화가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도 저하고 뭐 늘 방송하는 분인데 아유 저보고 사적으로는 참 죽을 맛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요? 사고 이후에요? 이전입니다. 이전. 근데 그런 일이 터졌어요. 애비가 어떻게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 조국 후보자의 이 문제를 완전히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무런 아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없는데 아직은 완전히 애비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 화가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에서는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역시 동의를 하실 수 없는 거죠? 여당이 그것을 폭로한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을 좀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조국이라는 이름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뭐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조국 장관의 비중이 워낙 컸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기도 했고 검찰이 이례적인 수사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한국 검찰, 저는 뭐 2003년도 제가 법복 벗고 청와대 비서관 하면서 검찰 개혁 역시 저도 참 제 인생의 운명처럼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제 동기입니다. 뭐 많이 다 알죠. 뭐 친합니다.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헌법의 기초에서 이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전방위적인 느닷없는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모든 경우에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이 비례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이것은 의도를 갖고 한 수사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어도 상당 부분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 수사의 정당성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그건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수사,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건 정말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권력과 함께 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당하려면 이 제도 개혁, 법 제도 개혁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지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하시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검찰은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거 역사에서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와 그 이전에 뭐 DJ 대통령 정부 그 이전에 군사 독재 정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말기에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 주체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수사, 조국 가족에 대한 여기까지. 수사죠. 조국 맞죠.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그랬을 때 과거의 검찰이 굴곡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러한 검찰 개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역사의 한 장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동기가 아니라 여당의 검찰 개혁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주의자라면 헌법에는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